당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좀 너무 고통스럽고 그니까요. 소송이 좀 짧은 기간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이 댓글에 뭐 깡통 전세 아니면 법적에 관해서 궁금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물어봐 주시길래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대구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예지인 소속 이창욱 변호사라고 합니다. 전세 사기를 변호사님은 많이 겪어보셨죠? 예, 맞습니다. 최근에 강서구에서 좀 문제가 됐었던 네. 좀 적이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신축 빌라가 있는데 전세난이 좀 서울에서 심하다 보니까 그쵸. 급하게 매물을 찾다가 또 신축 빌라네 그것도 외관도 되게 좋아 보이고 외관상으로도 네. 신축 빌라니까 약간 바쁘게 매물을 구하고 계약서를 체결하다 보니까 아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파악하니까 뭐 깡통 전세였다. 이제 사기를 당하신 분들은 그거를 뭐 다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뭐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뭐 예방 차원을 하는 게 제일 좋고요. 만약에 발생하게 되면 뭐 경매 네. 등을 통해서 네. 받을 수는 있다고는 하지만 뭐 빌라 같은 경우에는 유찰도 많은 편이고 깡통 전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수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낙찰자 입장에서 좀 부담들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네. 유찰도 많이 돼서 좀 피해자들이 금액을 완전히 회복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진짜 너무 안타깝네요. 예, 단지 좀 아파트가 뜸한 점은 깡통 네. 전세 같은 경우에는 그 매매가가 모호한 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파트는 시세 형성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 맞아요. 편이기 때문에 네, 이런 집을 구하시는 분들도 좀 융통성 있게 미리 알아보시고 대처를 하시기 때문에 좀 드문 것 같습니다. 아, 일반적으로 신축 빌라는 이제 매매가가 정확히 안 보이기 때문에 사기가 많지만 예. 아파트는 이제 네이버 부동산 클릭만 하면은 그 시세가 바로 뜨잖아요. 예, 맞습니다. 아, 그래서 사기가 별로 없구나. 아파트가 안전하군요. 예, 또 네네. 여기서 첨언을 하자면 전세 네. 보증 보험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아, 전세 보증 보험을 이제 가입할 때 네. 그 집주인의 그런 보증 조건을 파악할 때 네. 전세 대출이 많은지 음, 그걸 검토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전세 입자분들이 아파트나 어디 전세 입자로 들어갈 때 전세 보증 보험을 무조건 드는 게 이걸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처음에 이런 보증을 받는 것 자체가 뭐 네.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네. 이제 뭐 보증을 받게 되고 나면 네. 이런 깡통 전세 문제가 생겼을 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전하게 보증금을 오. 반환받을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 깡통 전세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해결을 할 수는 있겠지만 뭐 어쨌든 이것도 쉽지 않다는 점이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전세금을 받는 게 중요한데 그렇죠. 예, 그거를 온전히 받을 수 없다는 측면이 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예방을 제가 강조해드렸던 겁니다. 그런 깡통 전세 여지가 있으면 전세 보증 보험 가입을 할 때 네. 좀 난항을 겪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는 네. 여러 가지 좀 사기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좀 많은 게 뭐 깡통 전세도 깡통 전세고 네. 또한 어떤 법인을 이용해서 뭐 전세 사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좀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이런 통계가 잡히고 있고 특히나 조심하시는 게 좋은 게 왜냐하면 신축 빌라는 또 외관상 되게 멋있고 그쵸. 좋아 보이니까 맞아요. 사람들이 좀 호쾌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럴수록 조금 더 좀 사람이 마음이 조급해지면서 좀 빨리 계약을 하고 싶거나 그런 좀 심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사기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여지가 더 높아지는 경우라서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부동산 거래할 때 저희가 계약서를 쓰잖아요. 네. 근데 변호사님이 생각했을 때 이것만큼은 주의해서 해야 된다라는 게 있을까요? 아, 예, 참 원론적인 얘기고 기초적인 네. 얘기 같지만 좀 사람들이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오. 부분에 대해서 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 다들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막상 계약 장소에 가면 계약을 체결하는 장소에서 문구를 똑바로 읽지 않고 급하게 읽다 보니까 뭐 어떤 이런 문구가 있었네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면에서 그렇게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계약서를 문구를 천천히 읽고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이제 설명을 요구하고 네. 그리고 또 의사표시도 명확하게 해서 시간을 천천히 두고 파악을 해서 그런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면 뭐 많은 부분에서 이런 부동산 거래를 하실 때 피해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사기 중에서도 기획 부동산 사기가 또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어떤 식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는지. 먼저 기획 부동산 사기라 함은 이제 토지 개발에 호재가 있다
아니면 뭐 어떤 개발 제한이 있는데 풀어주겠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회사나 집단이 지분 쪼개기 등의 방식을 이용해서 이제 토지를 판매하거나 뭐그 상태에서 이득을 취하는 네. 그런 사기를 의미하고요. 네네. 해결법이라 함은 이러한 호재가 나한테만 있다는 식의 솔깃한 제안을 하실 텐데 그런 부분은 특히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 사전 조사를 꼼꼼히 하셔가지고 이런 호재가 실제로 있는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주의하셔도 기획부동산 사기를 좀 막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진짜 흔히 볼 수 있는 사기라고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특히 뭐 개발 호재가 있다고 유명한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네. 저희 부동산 투자하시는 입장에서는 맞아요. 되게 좀 관심 있게 보시잖아요. 그럴 때 좀 더 주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소송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겠지만 당연히 네.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잠적을 해버리거나 폐업을 해버리면 좀 이제 상대방이 찾지 못하거나 좀 어디 갔는지 모르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좀 큰 문제가 생기겠죠. 쉽지 않습니다. 예, 그게 이제 보통 그런 회사들도 법에서 이렇게 했을 때 절차들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굉장히 이게 피해자들이 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거 점을 이제 세팅을 싹 하는 것 같아요. 와, 미쳤다. 작정하고 그렇게 하시면 당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좀 너무 고통스럽고 그니까요. 소송이 좀 짧은 기간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최대한 예방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구독자분이 변호사 선생님도 재택을 하냐고 여쭤봐 주셔가지고 예, 저도 재테크 당연히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주식이나 뭐 이런 비트코인도 조금 관심이 있어서 좀 아이고 비트코인까지 예, 살짝 했었다가 최근에는 이제 그쪽보다는 변호사 업을 하다 보면 경매랑도 좀 많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경매 공부를 통해서 재테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을 하면서도 돈도 일을 할 수 있는 예, 그런 방식을 만들어 가는 게 제 뭐 철학이자 제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전문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연봉이 높기 때문에 뭐 굳이 재테크나 뭐 이런 거 할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변호사님도 돈을 버는 구조를 생각하고 다른 방식으로 또 공부를 또 하시는군요. 한국에 살면서 부동산이라는 참 거대한 어떤 지분을 차지하는 경제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부동산을 알아야지만 뭐 소위 말하는 그런 기본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공부를 하고 또 이렇게 henda님 채널에 또 출연하게 됐습니다. 세무사나 아니면 대출 상담사나 아니면 변호사는 이렇게 되게 다양한 직업이 있는데 저처럼 일반 사람들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변호사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뭔지 잘 모르세요. 네, 변호사가 하는 일이라고 하면 개인이 어떤 직접 할 수 없는 방법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그렇다고 불법적으로 할 수도 없고 예시를 들자면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를 않는다던가 그게 아니면 부동산 관련해서는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 경우 아니면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나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보통 부동산 가지고 분쟁이 붙다 보면 형사적으로도 좀 문제가 생기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감정이 격화되다 보면 좀 여러 뭐 모욕을 하거나 뭐 명예훼손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국가가 변호사라는 직업에 자격을 부여해서 이런 거를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자격증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해주신 그런 사례의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을 변호사 선생님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항상 시청해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